경제는 생물이다.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경제. 세계의 경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꿈틀거리는 현장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전달하는 경제 기자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신문이 나오기까지 매 순간 역동하는 그들만의 세계 속으로 우리 용사들이 공식적으로 침투했습니다. 기자가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인데 이렇게 뽑혀서 한번 제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발로 뛰는 기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서비스 자체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신문 기자가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용사들은 우리 경제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인터뷰하고 기록한 용사들의 경제 전문 기자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메카 여의도, 일명 한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바로 그 중심에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거래소. 무려 60년 이상 우리 자본시장의 희로애락을 목격한 곳입니다. 경제 흐름을 날카롭게 잡아내야 하는 경제기자에게 이곳은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가증권 시장은 이 4가지 시장 중에 가장 역사도 전통도 오래된 맏형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775개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하고 있는데요. 주로 좀 규모도 크고 되게 경영 실적도 안정적인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기자실이거든요. 처음 와보시죠. 예. 그런 우리 경제 현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경제 기자들의 취재 공간이 이곳입니다. 원래 기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언론사가 아닌 출입처로 출퇴근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출입기자의 사무실은 바로 이곳인 거죠. 기자분들이 다 출근하셔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은. 네, 거의 독서실 같죠. 키보드 소리만 들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조용히. 지금 선배님 개인자는 따로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회사 부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데일리라고 써여 있는 명패가 있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죠. 증권거래소엔 이응신문사의 증권부 기자들 5명이 도맡고 있습니다. 이곳 취재처는 알아야 할 것, 살펴야 할 것들이 천지랍니다. 사실 정말 증권을 오래 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자는 모든 것을 적당히 다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지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팔 때도 그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사도 다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뭐 트럼프의 트위터 한마디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두루두루 다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보인다 하면은 그걸 회사에 어필을 해서 좀 전문 기자식으로 밀고 나가는 선배들도 있고. 그 회사로 출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증권거래소로 출근을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상주하시면서 기사도 쓰고 하시는 건지. 맞아요. 저희 증권부 기자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기자들은 진짜 맡은 출입처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거래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래소에 출근을 해서 평소에는 기사를 쓰고 장이 마감된 후면은 이제 거래소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취재거리를 얻으러 다니곤 합니다. 그러면 본사는 잘 안 가시겠네요? 네, 저희 이제 당직 설 때만 본사에 들어가고 본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그 국제부 같은 내근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 부장 같으신 분이 그 취재한 거를 이제 다시 손보셔야 되는 분들만 회사에 계시곤 하죠. 군대에서 당직을 쓰는데 밖에 나가서 또 당직을 써야 된다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를 뚫고 뭐 뉴스에서도 가끔 봤지만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이번에 증권거래소 가보면서 진짜 기자가 되면은 이런 현장에서 생생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이 상당히 설렜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용사들이 간 곳은 경제 전문 기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한 경제 전문지 본사. 이 신문사는 올해로 창사 19년을 맞아서 경제 전문 언론사로선 비교적 청년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제부의 부장님이 용사들 만나면 주려고 미리 준비하신 건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용사들의 개인 화기처럼 기자들에겐 기자 수첩이 필수품이죠. 비매품이라서 시중에선 구할 수도 없는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쓰겠습니다. 예. 기자협회라는 데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고 또 그 회원사에 가입돼 있는 그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회원으로 일하는 협회입니다. 협회인데 이 협회에 가입돼 있는 언론사 숫자가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대략 한번 찍어봅시다. 맞춰봅시다. 30곳? 30곳? 예. 잘 가는 안 가지만 우리 이상명. 예. 40곳에서 50곳 정도. 자, 그럼 이제 열어봅시다. 자, 첫 페이지 열어보면 회원사라는 게 나와요. 좀 보시죠. 안 끝났어요. 뒤에 봅시다. 안 끝났어요. 또 뒤에 봅시다. 또 뒤에 있죠? 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회사만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저희는 경제신문입니다. 경제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고요. 그 밖에 다른 뉴스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신문이고 경제 관련 기사를 심층 보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기자들이 무슨 범죄 현장이든 사고 현장이든 사건 현장이든 비행기 추락하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런 데 가서 막 잠입하고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텐데 경제지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그런 데를 가지 않습니다. 자금 시장, 자본 시장, 증권 시장 이런 곳에서 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부장님, 우리 용사들 기사는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인가요? 시험을 거쳐서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수습 기자라고 보통 통칭해서 부르는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내부 연수를 통해서 각종 강의나 강연, 그 다음에 기사 쓰기 훈련 등을 받게 되고요. 3개월 정도는 외부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보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하, 한 6개월 훈련소 과정이 있군요. 하긴 그래요. 공채시험 합격했다고 기자가 아니고 기사를 쓸 줄 알아야 기자가 되는 거겠죠.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2001년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금융정책당국을 출입을 하면서 기자단 간사도 했었고 이데일리 스냅타임 편집장이자 디지털 미디어센터 신채널 구축팀장을 맡고 있는 문승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네. 기사, 신문이란 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이데일리 신문 좀 같이 볼까요? 예. 전형적인 신문 스타일이죠. 임상명 일면에 보통 몇 개 정도 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보지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3개에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이유가 있을까요? 왜 3개에서 4개가 들어갈까? 일면 같은 경우는 사진도 크게 들어가는 거 한눈에 끌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일병원. 많아봤자 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은 시선이 좀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뭐가 딱 중요한 뉴스인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개만 골라서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오, 우리 용사들 시작이 좋아요. 두 사람 얘기를 합치면은 정답이야. 딱 봤을 때 우리 일면의 대부분의 기사는 다 이런 형태의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6하 원칙 다 배웠죠? 학교 다닐 때 6하 원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이트 기사,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박스 기사, 해설 기사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이트에 못 다룬 내용들을 좀 더 분석력 있게 다루기 위해서 박스 기사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해설 기사고, 요 밑에 있는 기사도 해설 기사예요. 똑같죠? 박스 쳐져 있죠? 그래서 박스 기사예요. 박스 기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습니다. 혹시
박스 기사의 형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저는 르포 기사. 아, 르포 기사.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 해설 기사. 해설 기사. 똑똑하네. 네, 크게 르포하고 인터뷰 기사하고 그래 해설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기사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앞에 첫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첫 문장이 의미하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갈씩 미갈씩 배웠잖아요. 기사는 철저하게 두 갈씩입니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본 적 없죠? 신문 보면서. 왜냐? 신문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예요. 미디어라는 건 다 그래요.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내는 게 아니야. 기자는 전달하는 전달자의 의미예요. 기자를 한자로 쓰면은 기록할 기자에다가 놈자자 써요. 놈자자. 직업 중에서 놈자자 쓰는 사람은 기자밖에 없어요. 기록하는 놈이야. 옛날로 치면은 나는 객체일 뿐이야. 옛날로 치면 왕이 하명을 하면은 그거를 기록을 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전달해주는 전달자인 객체인 뿐이에요. 지금은 왕은 독자이자 국민들이에요. 여론, 언론은 다 그런 입장인 거죠. 여론을 전달해주는 객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주관제표를 쓰면 안 돼요. 바야흐로 다채널 미디어 시대, 뉴스 아닌 뉴스까지 범람하는 지금, 사실을 진실하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기자의 가장 큰 사명일 겁니다. 경제 기자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여기는 저희 정치부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례 충성. 당연히 경제 기자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돼야 할 텐데요. 40년 가까이 국내외 취재 현장을 누벼온 백전노장 사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경제 기자가 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상 질문하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정보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부 기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또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활발하게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경제부 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직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언론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게 세상을 올바르게 하다면 그 일만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차가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1은 이 어려운 분들한테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같이 할 수 있다든지 불우이웃 돕기 자선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원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따뜻한 가슴을 갖는다는 측면도 강조되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언론사에서 특별히 원하시는 인재상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기자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층 있는 기사를 다루게 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끈질긴 노력,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자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는 지필, 기사를 써야 된다고, 일어서면 일단은 취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누워서는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기자의 24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려면 본인이 그 건강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네. 말하자면 이제 그 많은 분야에서 넓은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항상 열정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아주 발로 열심히 뛰는 기자 역할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이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별로 춥지 않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뭘 만들고 기획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를 기획하는 거니까
아, 이제 기자로서의 시작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사들의 경제 기자 체험 이틀째. 이날은 공교롭게 크리스마스였지만 기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평일과 같이 아침 9시 정시부터 편집국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뭐 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들을 하시죠. 어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제일 민감한 게 사실 계속 이슈였던 거고 저희도 많이 썼던 건 이제 주유시가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부 다 반대하는 주유시간 살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지를 못 보여주는 그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그런 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한번 좀 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이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나누느냐, 칸막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은. 그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기본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을 실제 받는 총 임금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맞죠. 매일 아침 편집국장 주재로 이루어지는 부장단 편집회의. 이 자리에서는 그날 신문에 실을 만한 기사들을 돌아가며 보고합니다.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이제 회의를 들으니까 대단한 내공이 느껴지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날 등장한 경제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파급 효과 분석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다룰 때는 사실은 다각도로 다루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기사라고 해서 단순히 기업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관련된 법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정책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독자들의 어떤 시각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관점을 제공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부장님의 취재 지시가 이어집니다. 공유경제, 그중에서 차량 공유 관련된 걸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또 국회 쪽에서 뭔가 액션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아마 토론회가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 또 약간 반공개 형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턴들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 분위기 좀 취재를 하고 전문가 멘트를 좀 따서 모레 정도로 해서 아니면 내일 정도로 해서 아마 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업체 쪽은 어때요? 최근에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화두로 등장한 공유 경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 확산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죠. 우버는 많이 좀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어요. 디디추싱 들어봤나? 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예, 중국에 있는. 이 정도는 깨어도 많이 진일보 했는데, 그랩은? 그랩도 들어봤어요. 뭐 연구를 한 거야? 이게 뉴스. 뉴스 보다가? 저는 해외여행 가서 실제로 진짜? 써가지고 그랩 같은 경우. 그랩 같은 거. 일단은 그 공유 경제를 우리가 좀 취재를 할 거긴 한데, 오늘 가는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분들이 좀 나오시고, 사실 이런 전문가분들에 대한 말을 좀 듣기 쉽지가 않아. 앞으로의 공유경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랑 그다음에 현재 카풀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쓸 거거든. 한번 가서 부딪혀보고 하면은 또 알게 돼.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네. 경제 전문 기자를 꿈꾸는 용사들. 그동안 손발이 근질근질했을 텐데 마침내 취재 현장으로 투입되는군요. 일단은 큰 스케치까지는 필요 없고 모빌리티 이사라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아마 택시나 운수업계 대표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사람 발언은 특히 잘 정리를 해야 돼. 저희 회사 인턴들하고 같이 교육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참고하면서 참고해서 그렇지. 네.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아. 스케치 기사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를 묘사하듯이 이렇게 육보 형식 써도 괜찮거든. 용사들이 도착한 취재 현장은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유경제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경우 현장 취재는 필수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이런 공청회는 특히 중요한 현장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기자의 손으로 균형감 있게 걸러진 뒤 비로소 생생한 기사로 완성됩니다.
필요에 따라선 전문가 인터뷰로 기사의 심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IT 분야에 많이 좀 권위자시고 취재원이신 최경 교수님 모셔다놨는데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카풀에 관련된 내용도 괜찮고 한번 물어봐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들으면서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참여를 일단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들었지만 어떤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이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사회적 참여의 일부일까, 이게 조금 더 수익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예, 그러니까요. 공유경제가 사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유라는 단어를 쓰면 소유 관점에서 공유를 많이 가지게 되면 당연히 비용 없이 모든 사람이 유효 자원을 같이 나눠 가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좋겠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시장 요인 책이 없으면 그런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고서 일정한 공유라는 관점에서 기반을 둬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혹시 해외 사례를 들어서 그 해외에서도 만약에 시장 경제가 강조된 공유 경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으면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논란을 잘 극복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탄한 기사 작성을 위해서 해외나 선진국의 선례를 찾아 제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신뢰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이슈의 경우 합리적 대안 제시에 필요한 유용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 용사들 부대에서 연습하고 왔나요? 옷만 갈아입으면 기자인 줄 알겠어요? 우리 신입들 네. 잘한 것 같습니까? 수준 높은 그 질문들이 많아. 제가 오히려 이 친구들이 얕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스터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안 이슈에 대한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겉만 보는 이슈가 아니라 그 내부, 그 다음에 이후에 벌어질 상황까지 예측한 질문을 해서 아주 흡족합니다. 경제 기자의 시선으로 공청회를 지켜본 용사들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고 배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일수록 다양한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균형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 이런 현장에 안 왔다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공청회가 끝나면 이제부턴 인상적인 발언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해 당사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도 기사 작성의 구체성 확보의 필수 사항입니다. 물론 피곤하긴 했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유경제 관련 취재는 계속됩니다. 보통 공유경제 사안은 기존 업계와 신규로 등장한 플랫폼 사업자 간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카풀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신규 기업의 입장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해 집단이 있을 경우 양쪽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사의 균형을 확보합니다. 좋은 기사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공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오전 기업 관계자 인터뷰로 공유경제 취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선배님이 지시하는 건 다 돼가세요? 기사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만나고 들은 얘기는 많지만 막상 정리하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죠. 안녕하세요. 저 출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출력하는 거 보니까 기사가 되긴 된 모양이죠. 제가 기사 쓴 게 종이로 나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선배 기자님한테 가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한번 검사를 받으려고 해봅니다. 오, 전투 준비 태세 검열받는 느낌일까요? 북일병 기사도 마무리됐나 보군요. 보내서 제가 프린트하면 이게 그래요. 기사 쓰고 검사받고 또 쓰고 또 검사받고 이걸 반년쯤 해야 비로소 기자 훈련이 끝난다잖아요. 기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라고 하시는 기사 준비했습니다. 일단 앉고 기사는 쏜 걸 내가 미션 줬잖아. 한번 좀 봅시다. 좀 누구 먼저? 저는 일단 아이고 우리 임상병 목소리 기어 들어간다. 어떤
스탠스였지 그때? 카풀에 대한 반대였지.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목이 뭐가 들어가냐면 카풀에 대한 뭐 반대를 한다, 뭐 김진 의원 카풀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기사는 제목이 있고 일단 제목에서 이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와야 돼. 이게 앞으로 갔어야지. 의원의 그런 그 보기 위해서 이거 읽어야 되고 이거 읽어야 되고 이거 읽어야 되고 이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네. 이게서 나오네. 끝에 나왔네. 심도 있는 톤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 아니다. 그렇지.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뜯어고치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긴 어렵고 일단 그 다음 똑같네. 이 제목을 우리가 붙인 건 이유는 뭐야 근데 이렇게? 구길병이 쓴 기사는 제목부터 본문까지 본인 생각이 지나치게 개입됐다는 거였어요. 공청회장에서 만난 전문가와 의견이 달랐던 구길병은 기사를 쓰면서 본인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둘 중 하나, 이 법적 공방에서는 둘 중 하나밖에 승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는 뭐 스포츠 기자나 아니면은 뭐 연예부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 있긴 한데 기자는 본인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건 분명히 아니야. 독자들을 대신해서 그 교수나 전문가, 권위자의 말을 들어주고 내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독자들을 알게 시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날짜가 없어. 그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경진 교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 기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나? 없이. 날짜 있나? 여기 날짜 썼잖아. 기본적인 그래도 첫 번째 문장은 항상 누가, 언제, 어떻게, 왜 6하원칙 있잖아. 공유경제 플랫폼 시대. 선배님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사실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기자로서 조금 더 뭐 형식 면에서라도 객관성을 부여하고 또 신뢰감 있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임상병, 구길병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일단은 네. 저희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정치부 국방 담당 기자인데 저 만약에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서로 왔으면 제가 또 잘해드렸을 건데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녁에 혹시 뭐예요? 저녁에 네. 저희 딱히 예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잠깐 따라갈래요? 어디 가십니까? 따라보면 알아요. 가시죠. 궁금해요. 네. 국방부 출입 기자 선배님이라 왠지 살짝 불안한데. 오, 이게 웬 만찬이죠? 일단 안도해도 되겠네요. 오늘 제가 원래 만나기로 했던 우리 카이의 박순영 사장님인데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뭐 인사.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술 먹어도 되나? 일단 술이 이게 왔으니까 일단 한 잔. 해야죠. 네. 목축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대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저녁에도 이제 취재원들하고 저녁에 가볍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취재의 또 연장선으로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하고 또 사는 얘기도 하면서 기자는 24시간 기자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책에서 보고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인터넷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취재라기보다는 교류예요, 기자님하고. 저희 기업도 이제 기자님들하고 딱딱한 취재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만나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기회예요, 아주. 여기서 이렇게 만나시면서 얻는 정보는 어떤 종류의 정보들인지. 취재할 때 막 밑에 술 먹을 때도 화장지 같은 거 해갖고 밑에 막 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기 술 취하고 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없어져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녁에는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이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교환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궁금한 거 좀 드리고 또 역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기자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요 정도 선이지 이게 연장선은 맞지만 그게 막 디테일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 자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술을 안 마셔도 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한 모금만 해도 벌써 기자의 일터와 취재원은 꼭 첨예한 대립과 갈등 현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이 있는 기사를 건져 올리기도 하죠. 또 딱딱한 현장 취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취재가 가능하다 이런 걸 알려주셔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제가 취재를 직접 나가는 현장부터 기사를 제가 써보는 그 일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그걸 다 해냈다 이런 감정이 들어서 되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경제기자 체험 나흘째. 공유 경제를 주제로 취재한 용사들이 편집국장님과 취재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유경제 취재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직접 발로 뛰면서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입장도 들어봐서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취재를 한번 하면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편집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좋은 뉴스들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에 관한 뉴스가 조금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경제 뉴스를 다루는 신문사로서 호재랑 악재 중에서 무게를 둬가지고 신문에 싣는 게 있다면은 근데 희망찬 뉴스를 전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뉴스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큽니다. 내년 경제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체 세계 경제를 많이 지탱해 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미국도 금리도 올리고 뭐 지금 트럼프 리스크다,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내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5%, 1.6% 될 거라고 보면은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그럴 때 기업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갈 것이냐. 정부도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이. 경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제 기본적 기자의 자질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배우는 현장을 추천해 주신다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홀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팅이 끝난 비즈니스보다는 미래에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열심히 취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자들 자질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플러스 기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새로운 팩트를 찾아낼 때 학습을 통해서 얻는 그런 팩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어떤 시금석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취재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취재를 당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 당장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한편 미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열심히 학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젊고 기상이 충만한 우리 용사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네요. 이날 오후 용사들에게 새로운 취재 지시가 내려집니다.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경제 상황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금리 계속 오르면서 대내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떤 실업률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2030 우리 세대들, 젊은 청년들이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뭐 단기 알바 형태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거를 너무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청년의 눈으로, 너희들의 눈으로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조망할 수 있는 그걸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불안한 금융시장과 높은 실업률, 절벽 앞에 선 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즉, 청년 기자의 눈으로 우리 경제를 전망해 보라는 거군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좀 중점을 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문제랑 소상공인 문제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체화 시킬까? 그러면 일단 청년 실업 관련해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랑 그리고 현장 나가서 청년들이랑 그리고 소상공인들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는 전화 인터뷰로 하는 거 어때요? 네네. 전화 인터뷰로 이건 제가 섭외해 볼게요. 섭외해서 제가 인터뷰 진행할게요. 네. 저랑 박선호 1형이 실물 경제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남대문 시장에 한번 직접 나가가지고 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아니면 청년들 인터뷰를 한번 따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장에 직접 나가서 인터뷰 두 분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두 명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길거리나 뭐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료조사도 같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나 뭐 아니면 취업률 같은 거 올해랑 내년 예상되는 취업률이나 아니면 올해 실질적으로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 조금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 조사하고 저희가 인터뷰 따로 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자리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질문지 쉐어해 주시고 인터뷰 잘 해주시고 각자 이따가 다시 인터뷰 갔다 오시면은 기사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잘 해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사들은 남대문 시장을 취재하기로 합니다. 시장이야말로 실물 경제 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간지나는 아이디 만들려고. 한편 함께 취재를 시작한 인턴 기자들은 길거리로 뛰어들었군요. 날씨가 영하 10도 넘는 거 아니고 인터뷰 많이 잘 해주실까? 저 모르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늘 좀 힘들 것 같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볼까? 그래 거기 사람들 있으니까. 영하의 기온과 칼바람 속에서 취재는 시작했는데 저걸 어째요? 날씨 탓인지 도무지 시민들의 인터뷰 협조가 안 되네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곳은 좀 나을까요? 705번 버스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느끼는 실제 취업 시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에 먼저 취직을 해서 경력 쌓고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좀 쉬운 것 같고요. 오, 이런 날씨엔 내근이 최고죠. 그런데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교수님 맞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청년 취업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인터뷰 섭외가 안 풀리는군요. 안 되시나 봐요. 네. 방학이어서 아무도 전화 안 받으시는데 잘.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우리 인턴 기자들 어떻게 해요? 남대문 시장도 걱정되는데요. 근데 저희 이렇게 취재하다가 거절당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그럴 일 없을 거야. 군복까지 입고 있어서 인터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긍정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오늘은 내가 한 번만 부탁해드려요. 맞아요. 마침 저녁 때가 돼서 바쁜 시간인데 인터뷰 해주기는 어려우시죠? 예상은 했던 바지만 계획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취재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 진짜 쉽지가 않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군데라도 가봐서 성공을 시켜야지 취재를. 여러 번 가면은 한 번 되지 않겠습니까? 남대문 시장에서도 군인 정신이 나오는군요. 어디 좀 더 따라가 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나온 그 인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그 실물 경제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보려고 나왔는데 혹시 몇 가지 질문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네, 그 제일 먼저 올해 이런 영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매해년 계속 어려지고 있죠. 되게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 혹시 매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 장사가 안 되는 점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일본 관광객도 많고 그랬었는데 좀 드물고 해가지고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거군요. 혹시 바라시는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한 3, 4년 정도처럼만 좀 외국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땐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역시 그 때문에 타격이 컸군요. 하지만 이 불경기 속에서도 남대문 시장은 살아있었고 희망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생명력이겠죠. 안 그래도 추운데 불경기 속 시장에서 마음까지 무거워진 용사들. 어묵 국물 한 모금으로 온기를 채워봅니다. 올해 장사 되게 잘 되시나요?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예. 이제 외국 분들이 저 이쪽에 오시면 그나마 좀 나아요. 저희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취재 현장에서 돌아온 두 용사. 취재 뒷정리를 해야겠죠. 써볼까? 네. 제가 워딩을 다 따고 그다음에 임 사장님께서 저희 관련된 자료 찾아가지고 기사 완성하시면 같이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제법이네요. 분업도 할 줄 알고. 남대문 시장에서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취재물을 정리하는 용사들. 과연 어떤 기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째 돼가나요?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인터뷰를 많이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워딩 다 따놨고 이제 조금 더 자료 조사한 거 붙이면은 한 10분 내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대선배 기자님은 우리 애송이 기자들의 취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저는 여기 작성 완료합니다. 그래 잘했네. 남대문 시장 관계 좀 현실감이 좀 있네요. 좋은 평가네요. 역시 발로 뛰는 기자를 이길 수는 없죠. 조금 그 경제전망 보고서 여기도 써놨지만은 그 밑에 이제 몇 % 성장할 거다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숫자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잘했어. 고생했네. 막막했는데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남대문 시장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인터뷰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들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남대문 시장.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도 하고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제 기자는 그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소리 없이 뛰는 파수꾼입니다. 다시 뛰어야 할 우리 경제. 거기에 용사들의 열정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선배님의 조력자 역할도 해보고 정다운 신입 기자분들과 함께 기사를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는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는 이 기자 체험을 하면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기사로 써서 독자들한테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게 사랑받는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기자님들 계속 만나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기자는 제너럴리스트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제너럴리스트들도 상당히 엑스퍼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자라고 해서 단순히 글만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도 키우시면은 나중에 입사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되게 대외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경험이든 뭔가 그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시고 어떤 진로를 택하시든 조금 학부생 때 조금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